재보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로 수정 확정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서울시장이 원래 여론조사 할 때는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선 것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막판에 역정을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후보가 많이 앞서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경원 후보가 여성 가산점 10%를 받고도 지금 5%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비호감도를 극복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비호감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전체 여론 안에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보수층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층 지지자들이 볼 때 나중에 가서 본선 경쟁력이 어떠할 것이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후보가 가장 단일화에 적합한 후보인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논란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나오려고 안 하고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해서 출마하면 자기 나오지 않겠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조건부 얘기했다가 한참 비난이 일었었고요. 또 그 V 표시 가지고 이거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있었어요. 버전인데 VIP로 해석을 해서 이건 네. 이게 정말 그렇다면 문서 워드 프로세서를 한 번도 안 써보신 건가? 그래서 네. 그런 논란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네. 전망들이 많았는데 역선택 우려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 작용 안 했을까요? 나경원 후보는 아까 이제 깔끔하게 승복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선택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0%이 국민 여론조사 방식이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투표하는 걸 막을 길이 없었다. 역선택 방지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선택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김평론가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는 최종 범야권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이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게 강성 보수 아니냐, 나는 중도다 이렇게 갈라쳤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국민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관심은 이제 보수와 중도의 그 단일화 과정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오늘 오세훈 후보 수락 연설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입장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단일화는 이루어내겠습니다. 분열된 상태에서의 4월 7일 선거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제 출마 선언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뜻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야권 분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저의 굳은 의지를 밝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맞지 않는 나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충정, 단일화 순간까지 조금도 흘림 없이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 우리 당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최종 후보가 돼도 과정에서의 문제로 본선에서 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권 전체의 마음을 모아야 시장 선거 승리는 물론 정권 교체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후보님과는 조만간에 만남을 통해서 건설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가급적 빨리 만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도 높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어 할 텐데 전문가들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단일화 과정 쉽지 않을 거다. 난관이 많을 거다라는 전망 많이 했고 뭐 기호 가지고서도 벌써부터 팽팽하게 기싸움하고 있는데 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기호 싸움이 제일 심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입당을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냐 4번이냐 이걸 두고 제일 크게 서로 간에 갈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완전 국민 경선, 그러니까 서울 시민 20만 명을 선거인단으로 꾸려서 그 선거인단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 적합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쟁력으로 할 것이냐 당명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거 하나하나가 디테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보다는 후보의 결단이 어느 후보가 결단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판에 갔을 경우에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한 후보가 튕겨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한 후보가 접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포기해주는 방식까지 고려해서 간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러면은 합의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말이 그동안에 이제 100% 여론조사 네. 얘기만 나오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완전 국민 경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네.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하더라도 이게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방식 맞습니다. 같은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최근에 한 얘기를 보면 실무협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라고 있다. 약간 여우는 네네. 남겨놨는데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쉽진 않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앞서가고 있고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것도 받아들이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정도 입장이에요. 오세훈 후보와 만나야 이제談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상대해야 되는 건 오세훈 후보가 아니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이 기호 싸움도 그렇고. 그래서 넘어야 할 산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약간의 여지는 이제 두기 시작을 했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기호만은 2번을 달아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근데 여기서 유일한 가능성 하나는 오세훈 후보의 양보입니다. 그것이 단일화를 이제 야권이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장 쉬운 가능성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물러날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결단이냐 아니면은 단일화 방식이 원만히 합의되느냐. 그런데 이거 산 넘어 산이고요. 단일화 가능성 한 50% 정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그 단일화 과정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진애 후보가 본인의 의원직까지 내놓으면서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충분히 토론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김진애 후보의 입장 잠깐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김진애 의원님, 후보님이 박영선 후보를 넘어서는 게 객관적으로 쉽지만은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은 박영선 1호대, 김진애를 뚫고 나간 박영선과 김진애를 돌아서 간 박영선은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민주당이나 저 김진애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3번의 토론, 그다음에 이왕이면 스탠딩 자유토론, 이렇게 해서 정체성과 리더십과 정책 공약을 검증하자. 그다음에 이 평가는 일반 시민 선거인단과 그다음에 당원 선거인단과 그리고 토론 배심원단을 통해서 평가를 받자.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이 단일화 국면을 너무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 이 단일화 과정을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 이 단일화 과정에 이제 우리 결정된 민주당 후보가 너무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서울 시민에게나 우리 당원들한테 도리가 아니다. 자, 의원직을 승계받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목소리가 같이 들었는데 지금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 충분히 해서 네. 그로 붐업을 시키자. 네. 좀 국민들, 시민들 관심을 좀 더 받은 다음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빨리빨리 할수록 지금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입장 아닐까요? 속도도 그럴 뿐만 아니고요. 빨리 이제 본선 준비에 들어가야 될 절박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야권이 단일화되면은 양자 구도에서는 정말 팽팽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김진애 후보하고 단일화를 못 이루면 지금 의원직까지 사퇴한 마당에 김진애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1, 2%만 여권의 표를 득표해 가도 막판에 어떤 요인으로 정할지 아주 모르죠. 이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김진애 후보를 아까 이제 김의겸 이 신임 의원이 되죠.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게 뭔가 피한다는 느낌은 또 약한 후보로 이제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돌파하긴 해야 되는데 자, 3번의 토론, 스탠딩 자유 토론. 그럼 김진애 후보는 지금 이 약한 후보잖아요. 네. 박영선 후보가 강한 후보잖아요. 그럼 이 토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요. 오히려 같은 범여권이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는 내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은 오히려 이 낮아지는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법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의원들 나왔을 때 윤석열 총장 사의 얘기를 했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했고 또 대통령이 그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내 사람이다라고 데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네 사람이 자꾸 그 정권에 타격을 주는 말을 그것도 강한 어조로 지금 해왔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나가는 게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뭐 좋다고 보십니까? 나쁘다고 보십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하죠?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있으면서 갈등을 하면 할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이 결단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한결 마음은 편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타격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했을 때 재작년 10월이었었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환상적인 조합이 되길 기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국 전 장관 그만뒀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결국 그만두는 환상적인 조합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꿈은 사실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상징성의 상처는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밝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의 뜻도 있지만 네. 국민들 관심은 다음에 이제 대선에 과연 출마를 할까 안 할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바로 그 컨벤션으로 가는 거고요. 여야 모두에게 타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야권에는요. 지금 이제 대선판이 흔들어지는 바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문제에 하나 더 해서 지금 이게 재보선과 대선이 동시에 가는 모습이 돼버렸어요. 재보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재보선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제3지대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모습과 네. 지금 당적이 없는 이제 검찰총장을 막 그만둔 야인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는 전혀 지금 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결합할지는 숙제로 남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차기 총장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남은 이제 마지막 내년 대선까지 임기에서는 검찰을 제대로 장악하고 검찰 개혁을 순리대로 이뤄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소된다면 국정 운영에 득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도 있다.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그 사퇴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관심이고 네. 그리고 재보선 끝난 다음에 정치권 특히 야당 쪽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상황 그리고 정치권 재보선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